자,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붕어 영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연휴 3일 쉬고 첫 출근하는 건데 다들 잘 지냈나 모르겠네요. 보니까 중고생들도 이제 등교하던데. 아무튼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화요일을 보내시느라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유독 몸이 무거웠죠. 그래도 날씨는 굉장히 일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운동하기도 좋은 날씨였고, 중간에 비가 좀 스멀스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온도가 30도 이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외출하기엔 좋은 날씨였어요. 걷기엔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 다들 고생하셨고, 자, 지금부터 썰방, 또 재미있게, 또 힘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님 어서오세요. 자, 오신 분들 전부 환영합니다. 자, 첫 번째 썰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박성현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박성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26살 울산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저는 중공업 관련 중소기업 생산직에 다니고 있고, 죄송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위해 이직 준비를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인문계 나왔는데 출결 부분이 굉장히 위협합니다. 1학년 지각 한번, 질병 지각 한번, 2학년 질병 지각 한번, 3학년 무단결석 18번, 무단지각 5번, 질병 지각 8번 이렇게 있습니다. 변명일 수도 있으나 집안 형편이 많이 힘들어 고등학교 3년 동안 생활비는 직접 벌어야 했고 3학년 수능 끝나고 풀타임 알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학교보다 돈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회사를 다니며 야간대학교 기계과 3학년 재학 중이며 3년제 재학 중이며 자격증은 산업안전산업기사와 지게차 기능사 있고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도 3개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3년째 근무 중이고요. 대기업 생산직은 솔직히 포기하는 마음이 크고 중견기업 생산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결이 많이 안 좋아서 자꾸 이 노력들이 과연 의미가 있나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소신 있게 계속 준비는 하겠지만 정말 의미 없는 짓일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자격증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근데 좀 안타깝네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결석 18번은 큽니다. 솔직히 좀 결석 18번가 지금 무단결석이잖아요. 여러 번의 지각은 사실 본인도 알고 계시겠지만 커요. 큽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출결을 더 꼼꼼히 보는 편이에요. 그럼 왜 출결을 왜 보냐?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근면성실함이에요. 근면성실함. 근데 우리가 사람 뽑을 때,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근면성실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거예요. 가장 이제 최근에 다녔던 고등학교 아닙니까? 생기부를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그건 객관적인 이제 증거지 않습니까? 임의로 적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적는 거라서 물론 살다 보면 지각은 할 수 있어요. 조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각 조퇴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크다는 건 알고 계세요. 크다는 거는. 그리고 사실 면접까지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서류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 서류를 볼 때 내가 100% 맞다 이건 절대 아닌데 서류를 볼 때 1차적으로 뭘 보냐면 일단 나이를 봐요. 나이가 많으면 자릅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나이를 봐요. 나이를 많이 봅니다.
나이가 한 30대 초반 넘어갔다. 그럼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잘라요. 나이 컷 자르고요. 두 번째로 출결이 안 좋은 사람 잘라요. 개근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요. 그래서 면접까지 간 사람 대부분이 거의 개근상이에요. 올개근. 올개근은 나이열이고 뭐 적당히 스펙이 있고. 왜냐하면 저 출결은 스펙만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뭐 자격증이야. 뭐 몇 번 엎어져도 계속 도전해서 따면 그만이죠. 근데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뜻공이 또 아마 그때 그 중견기업 붙은 것도 출결이 좋아서 붙은 걸 거예요. 뜻공이님. 뜻공이님은 출결 개근이었죠. 아니면 뭐 기껏해야 뭐 지가 한두 번, 뭐 조퇴 한두 번. 이게 다였죠. 요즘에 더 꼼꼼히 생기부를 보는 편이에요. 생산직 들어가봤자 뭐 자격증을 쓸 데가 별로 없거든 사실. 어, 아, 에이 무슨 중소야. 봐봐 개근이잖아. 니 만약 개근 아니었으면 안 뽑혔어요 특공이님. 아니 무슨 중소가 주 4일 근무에 주간 근무에 여보 5,000원 500만원 줍니까? 아 저분 갑자기 또 헛소리 하시네.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근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기업에 두 사람이 있어요. A가 B가 있습니다. A는 뭐 이것저것 스펙이 없어요. 뭐 자격증 뭐 운전면허증하고 뭐 짜잘한 자격증밖에 없어. 근데 올개근이에요. B는 상기하고 뭐 기능사 해가지고 한 6, 7개 자격증이 있어. 따라간 자격증 다 있어요. 근데 결석이에요. 그럼 기업에서 누굴 뽑냐 하면 웬만해서는 A를 뽑을 겁니다. 그 공장에서 굉장히 어떤 기능적인 거, 기술적인 걸 요하지 않는 이상은 A를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직이 솔직하게 말해서 뜻공이님 공무잖아요. 생산직은 사실 어디를 가더라도 막상 가보면 그 자격증이 쓸 데가 없어요. 석화가 아닌 이상은 뭐 반도체를 가더라도 자동차를 가더라도 누구나 가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 없어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자격증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하고. 이게 봐봐. 변명일 수도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채용을 할 때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없어. 그리고 만약에 잘 들으세요. 박성현이 같은 케이스가 많은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요. 이런 케이스가 왠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보통 무단결석 18번 하는 어떤 애냐 보통 학교에 사고 치거나 좀 학교 생활 힘들어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무단결석했어요. 제 때도 마찬가지야. 웬만해서는 개근 아니면 뭐 지각 한두 번, 결석 한두 번? 이게 다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무단결석 열려버 있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학교 생활 적응 못했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에서 나오지 말아 있다거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가 18일 동안 안 나온 이유가 뭐 집이 어려운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가 하게 되면 도저히 학업을 병행할 수 없어서 어째 수능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지 생각하고 그냥 일에 전념하다 보니 결석 18번 찍혔으면 이렇게 안 받아준다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할 뭐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변명밖에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냉정해요. 이거 사람 뽑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 뭐 중간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 안 듣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개근이냐, 학교를 안 빼먹고 다녔냐, 아니면 빼먹고 다녔냐 그것만 봅니다. 자 그러면 아예 뭐 중견기업을 포기해야 되냐 안 봐야 되냐고 하는데 저는 약간 전략을 좀 다르게 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성현님 듣고 계십니까? 사연자 한번 듣고 계세요? 전략을 좀 다르게 짰으면 좋겠어요. 자 생기부 제출을
안 하는 기업군을 목표로 약간 선회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웬만해서는 생기부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안 보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제출을 안 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것도 알아봐야 되지만 잘 찾아보면 생기부 제출을 안 하는 기업들이 은근 있어요. 네. 입사 지원서하고 자격증 제출만 하는. 그래서 그런 쪽, 그러니까 이 내가 가장 약한 게 어떻게 보면 생기부지 않습니까? 그 생기부를 좀 안 보는 그런 것으로 좀 선회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격증은 계속 따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학교생활 계속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살고 그건 좋은데 아니면 경력직이지. 뭐 경력직을 이직한다거나 자격증 따가지고 아니면 아예 파트를 다르게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더욱이 생산직이기 때문에 생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직이 왜 생기를 봅니까? 교대 근무잖아요. 특공일이면 상주 근무지만 교대 근무 24시간 동안 주간 야간 아니면 뭐 오전 오후 야간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면 로테이션이 정확하게 지킨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거 이상으로 18번은 생각보다 큽니다. 차라리 뭐 생산직이 아니라 뭐 중견기업에서 뭐 경력을 쌓아서 뭐 환경이나 안전 파트 노려본다거나 약간 좀 선회하는 방식으로 생기부를 안 보는 기업군을 목표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엎질러진 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뭐 이제 와서 후회하고 뭐 한탄 해봐야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면 싸움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다 봐요. 생기부 다 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사이트 봐가지고 보는지 안 보는지 보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이것도 자세히는 안 나와 있네. 생산지만 뽑는 데 있거든요. 생산지만. 그리고 일단 내부 시대 너무 이제 너무 막 그런 거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하나 마이크론 아시죠?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보니까 여기가 아마 그 반도체 1차 벤더거든요. 어, 생산직은 보니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어학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렇게 보면 여기는 생기부를 안 보는 것 같네. 잘 찾아보면 있어요. 이게 보면 잘 찾아보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선회하는 방식으로 내는 게 많습니다. 유명한 우리가 이름도 말만한 기업들은 생기부를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은 좀 힘들 거예요. 지금 자동차는 솔직히 좀 포기하셔야 돼요. 자동차는 봅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넓게 봐요. 자동차는요 지금 들어가기 힘들어요. 웬만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안 뽑아요 이제.
현차는 이제 못 들어가요. 솔직히 말해서. 기아도 못 들어가. 현기도. 현차는 지금 그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아예 정규직 전환을 없애버렸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 꾸준히 다니는 거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애초에 자동차 완성차는 뽑지를 않아요, 지금. 네, 뽑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다르게 짜는 게 중요해요. 너무 한 군데만 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 군데 그냥 교대 근무할 수 있고 회사 괜찮고 월급 따박따박 주는 데면 가리지 않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되는 게 아니라 전방위로 내셔야 돼요. 전방위로. 지금 자동차 쪽은 채용이 더 안 나와요. 좀 괜찮은 데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1차 벤더 쪽도 지금 사람 안 뽑아요. 울산에 1차 벤더 많죠. 저도 울산에 알고 있거든요. 울산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뭐 현차가 제일 유명하고 현차 다음에 유명한 게 두원공조, 한일이와 들어봤죠? 서현이나 한일이나 똑같은 데고 그리고 세종공업, 덕양산업 이쪽은 아예 안 뽑아요. 아예 채용 공고가 없어요. 차라리 이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박성현님 차라리 혹시나 좀 인맥이 있으면 인맥 입사를 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자동차를 1차 밴드를 꼭 가고 싶으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편법이긴 한데 지금은 좀 통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던 건데 자동차 1차 밴더 쪽은 채용 공고를 거의 안 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썰을 풀었는데 대한민국에 이제 완성차 1차 밴더가 한 3, 400개 됩니다. 1차 밴더만 가도 괜찮아요. 급여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먹고 사는 지장 없어요. 급여 괜찮거든요. 거의 현차 복지 한 80% 정도 따라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2차 밴더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채용 공고를 안 올려요. 1차 밴더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왜 채용 사이트 이런 데 보면 없어요. 없어. 대우 같은 경우에도 없어. 1차 밴더 많은데. 그게 왜 없냐 하면 뽑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뽑는 게 아니라요. 뒤로 뽑습니다. 사내 추천으로. 네. 사내 추천으로 뽑아요. 사내 추천으로. 그래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면 울산 쪽에 혹시 1차 밴더 쪽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울산에 사신대요. 울산에. 울산이 그래도 님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제조업의 가장 최전선 그나마 제조업에서 가장 제일 발달되어 있고 대기업이 총 이제 직결되어 있는 곳인 울산에 살고 있다는 거. 네, 조소천국이죠. 근데 1차 밴더도 많습니다. 대우가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쪽을 유지한 이유가 1차 밴더가 많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예요. 1차 밴더는 아마 지역군 중에서는 제일 많을 거예요. 자동차 1차 입력은. 성서산업단지 먹이 살리는 게 그 자동차 1차 밴더예요. 뭐 1차 밴더도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혹시나 그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보통 자동차 쪽은 대부분 인맥이거든요. 1차 밴더는. 뭐 자격증이나 어떤 그런 스펙을 보기보다는 인맥을 통한 이제 사내 추천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에 이제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용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출결 딱딱 지키고 그리고 뭐 조퇴 안 하고 사고 안 치고 이렇게 이제 무사히 1년 또는 2년 이제 경과하면 정규직 전환시켜져가지고 2차 밴더 이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런 게 정말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자동차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없을 거야 아마. 네. 지금 자동차 경기가 안 좋거든요. 지금 완성차도 사람 안 뽑아요. 네, 완성차도. 그렇죠. 야구 가족들. 그러니까
자동차는 거진 인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현차 뭐 이런데 사내하청도 거의 인맥이 인맥. 사내하청으로 인맥을 들어갔다가 정리 전환돼가지고 그 사람 정규직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뉴스 보셨겠지만 그 현차 같은 경우 이제 정규직 전환 다 시켜줘가지고 아예 새로 사람을 안 뽑아요. 뽑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라인을 로봇화 시키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유지를 하되 새로 사람 안 뽑겠다고 그때 현차 회장님이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안 날 거예요. 웬만해서는. 기존에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정규 전환시켜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 채워주다 보니까 일반 사람이 들어갈 이제 문이 없어진 거예요. 뭐 다른데 뭐 르상시에는 말할 것도 삼성은 엄청 어렵고요. 뭐 쌍용도 뭐 휘청거리고 쉐보레도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완성차는 이제 거의 들어가기 힘들어요. 1차 밴더도 인맥이 없으면 거의 들어가기 힘들고 그러면 자동차 쪽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동차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난 이제 생산지 못 들어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전방위적으로 뭐 제약도 있고 종이도 있잖아요. 울산 그 울주군에 무림 페이퍼 있는 거 아시죠? 아 무림 PMP 페이퍼는 진주에 있고 PMP에서 가끔 사는 법인데 그것도 중견기업이거든요. 고려아연도 있고 그래서 넓게 보시라는 거죠. 넓게. 보통 근데 생기부를 좀 적게 부는 데가 보통 어떤 데냐 하면 일이 빡센 곳이에요. 일이 빡센 곳. 그러니까 근로 환경이 좋지 않은 곳. 그런 것은 생기부가 좋은 사람도 금방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경력 있는 사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하게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따지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눈에 띄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현님이. 답답하네요, 진짜. 오뚜기 물류 서비스가 붙긴 했는데, 추노 회사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야간대 1년 남았는데, 대학을 포기하고 가야 돼, 그것도 고민이라고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식품 쪽은요, 정말 괜찮은데 아니면 가지 마세요. 차라리 농심이면 모르겠는데, 오뚜기면 가지 마요. 농심하고 오뚜기가 급여나 복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뭐 오뚜기 뭐 가뚜기니 뭐 라면 업계 2위라고 하긴 하는데 1, 2하고 2하고 갭 차이가 어마하게 많이 벌어지고요. 옛날부터 거기는 좀 복지가 안 좋아요. 제 방송 현직에 이제 그쪽에 이제 현직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근로 환경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야간들 어디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울산 과기대로 가십니까? 아니, 그 울산 과기대 맞나? 울과대. 차 여기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좀 울산에서 날아주거든요. 이것도 대학 선택도 중요하거든요. 그냥 전문대 가겠다고. 아, 울과대예요. 그래도 학교 선택을 잘하셨네. 이분이 생기부만 아니면 딱 좋아요. 생기부만 아니면 딱 좋아. 근데 생기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넓게 봐요, 넓게. 네. 그러니까 그래도 님이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일단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성현님 조바심 내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마. 급하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면 더 꼬여요. 일단은 저는 그 어떻게 그 물류 서비스 가는 걸 비춥니다. 왜냐하면 그 라면 업계는요 지금 다 2교대 2교대 2주 2교대 하루 12시간 근무. 교대 근무 중에 제일 안 좋고요. 뭐 시급 말고는 기타 뭐 다른 뭐 떡값이나 급여가 없어요. 라면 쪽이 짭니다. 짜고 빡세게 일을 시켜요. 노동도 세고. 식품 쪽이 힘들죠, 보통. 식품 쪽이 괜찮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다 한 건 아니지만 일단 동서식품이 제일 좋아요. 커피 믹스 만드는 동서식품. 거기는 3교대거든요. 4조 3교대. 그리고 창원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대상, 저 전라도에 있는 대상. 그리고 하림. 찾아보면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식품 쪽은. 라면도 하면 식품 쪽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 갈 바엔 차라리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일하시고 대학교 일단 졸업장은 따야죠.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야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맞잖아요. 대학교 졸업장을 따고 다니는 거하고 그냥 중도 하차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왕에 대학교 가실 거면 학점 잘 받으셔야 됩니다. 뭐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3.5 이상 넘겨야 돼요. 웬만하면 4점대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학점이 너무 높아요. 그 붙는 사람들 학점이 아무리 못해도 3.8 이상은 가야 됩니다. 붕어장님, 박상희님 대학교 다니시는데 학점으로 출경 못 뒤집어요. 네, 못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면접 가잖아요. 면접 가면 박상민이 비슷한 학점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3.9 나쁘지 않네요. 요즘 학점이 다 좋아요. 면접까지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학점은 막상 저게 커 보여도 막상 이제 면접까지 가잖아요. 그 면접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점과 뭐 기본적인 어떤 스펙을 보면 도토리 키직입니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난 3.9인데 내 옆에 앉아서 4.2고 그 옆에 앉아서 4.1이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윤님 어제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저건 의미가 없어요. 출결은 못 뒤집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고 가는 거야. 출결은 평생 남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오래된 기업일수록 출결을 더 봅니다. 더 봐요. 생각보다 이 기업들이 생기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스펙보다도 생기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마 기업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 했던 행동이 커서도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출결을 안 보거나, 그러니까 넓게 일단 지원하라는 거.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는 것도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지, 그러니까 무조건 붙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가시라는 거죠. 아, 여기 꼭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되면 좋은 거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편하게 가시라는 거죠. 아, 여기 꼭 들어가야 돼요. 꼭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상실감이 크잖아, 이게. 마음 비우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 생기부를 안 보는 공장이라 하면 거기는 좀 더 꼼꼼히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보라는 거죠. 일단 뭐 생기부를 제출하는데도 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근데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일단은 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게 낫습니다. 일단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현님. 아직 젊으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1년 남았다 했잖아요. 1년 어떻게든 대학교 졸업장 따야죠. 따가지고 전문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졸업 안 하면 고졸이잖아요. 뭐 기업에서 뭐 졸업 예정자까지 뽑는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뽑힌 사람들 보면 졸업 예정자보다는 졸업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말로는 졸업 예정자, 졸업 몇 월 달까지 졸업하기로 돼 있는 사람 뽑는다고 하는데 막상 뽑힌 사람들 보면 다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있고 없고 그래도 차이가 클 거예요. 차이가 클 거고. 그리고 지금 일단 힘들어도 일하세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시고 버티세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좀 오래 일하고 이제 야간대까지 갔으면 이거 높게 칠 거예요. 성현이. 이거 이제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숨고르게 한다는 생각으로 가세요. 지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불경기라서 마땅히 지원할 곳도 안 나와요. 님도 채용 공고를 많이 받겠지만
기업에서 채운 거 크게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크게 난 게 뭐 연초에 하이닉스하고 석가 좀 뽑은 거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LG. 근데 LG는 솔직히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LG가 생기부를 진짜 꼼꼼하게 봐요. LG 삼성이. 솔직히 반도체는 저 LG 삼성 쪽은 좀 포기하셔야 될 겁니다. 네. LG 계열사가 옛날부터 이 생기부를 좀 많이 보는 곳이에요. 스펙보다도 생기부를 더 많이 보는 곳이야. 어차피 뭐 이제 물 건너갔기 때문에, 지나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 음, 뭐 사람이 뭐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성현님? 누구나 다 지나고 나면 아차 싶은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야.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라고 뭐 다 잘 풀리고 잘 될 것 같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뭐 인터넷에 이렇게 유튜브 뭐 방송하기 전까지는 저도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맙시다. 지나간 버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맙시다. 그 내부자들의 그 이병헌 씨가 한 그 명대사 있잖아요.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보죠, 당연히. 당연히 봅니다. 이게 지나간 버스예요, 즐겨는. 어차피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야. 그 열심히 했던 걸 크게 어필하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아무튼 끝까지 열정 잊지 마시고 준비하던 건 계속 준비하시고, 원하던 그 자격증이나 학점 같은 거 잘 쟁취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무기를 잘 키워서 꼭 좋은 데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님. 아무튼 제가 하는 얘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